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시간 관계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표 9월달부터 등임하신 제21대 도장들 박상훈 도장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주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동경에 온 지 2주 지났네요. 많이 계시다는데 비가 거의 반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비가 안 오면 좋을만 아침 비가 와서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거리 때문에 또 비가 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듣기로는 여기 오신 분들이 내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본교 학생의 학번이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본교 학생 학번이시면 제가 모임했을 때 기회가 됐으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아마 첫 대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9월 1일자로 한국에서 정부 파견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분당에 있는 분당고등학교에서 교장은 4년 했고요. 그 전에 분당에 있는 도곡고등학교에서 교장 4년에서 교장은 8년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역대 보면 동경 한국학교에 오신 교장 선생님의 나이로 보면 제가 제일 어리. 그렇지만 역대 교장 중에 교장 경력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주로 이제 교장으로 있었지만 많은 성공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본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2년까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낼 수 있고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보고요.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까지 잘해오던 교육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좀 더 대학을 가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서의 학교가 필요한 것보다는 학생을 미래 사회에 살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아이들이 더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성장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면밀하게 오자마자부터 지금 옷을 벗어 제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본교에서 계속 학생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학교에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거기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학교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오중에 오신 분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후에 교장님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되는 경부장 조성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를 해드렸던 책자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중앙 목적이 입시 설명회이기 때문에 입시에 관해서 모집 여강을 통해서 경향이라든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교육과정 설명회라든가 교육활동 설명회가 따로 있습니다. 4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日本語での説明も同時に行い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時間の関係上、質疑応答の時間に日本語では承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일본어로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학교 연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에서 동경한국학교라고
거치시면 아마 이런 문구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 학교의 성립 취지라든가 아니면 성립 용도,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학생 구성 등 자세하게 요새는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볍게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교포 민단사회에서 만들어주신 제1교포들을 위한 민족교육 기관으로서 취급을 했습니다. 1954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파견 오시는 분들, 주재원들, 모든 분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또 종주를 위해서 일본에 오시는 분들 같이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26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1,400명 넘습니다. 초, 중, 고.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시설적인 한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오시면서 운동장이 좁고 활동 공간이 정말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원이 120, 한 학년에 120명 정원이기 때문에 7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만은 현재 중고등부는 697명입니다. 그래서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항상 1학년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나눠드렸던 외부 자료를 보시면 1학년은 120명 다 정원이 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입시 때 거의 다 120명 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 대학교를 진학을 위해서 2020년도에 올림픽 일본에서 동경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직업이라든가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많은 이제 부기 과정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해방 정책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학교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 대학교에 옛날이라고 해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기 편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교를 진학을 위해서, 일본 내에 있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고 제2반이라고 하는 일본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숫자의 추이는 제2반 학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반영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697명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 학교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2015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감성이라든가, 호흡으로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어머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청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도 한국에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기준치어 삼아가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통합교육과정입니다. 이과, 문과가 없어집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협의회 때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설명회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언어 1강 교육,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이모적 교육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성체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자유롭게 세계고를 트리링가를 지향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저희 학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기준치는 아직 통계를 자세하게는 못 내봤습니다만은 토플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70에서부터 80은 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에 보면 중2급 영어 운전 시험 이렇게 성과를 아직 통계는 미완성입니다만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거를 저희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세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민족 교육이죠. 민족적인 교육, 적재성 교육 같은 것도 1학년에서부터 계속 실시를 하면서 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고등학교에 가서는 진로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1반에 해당되는 것이 제2반입니다. 교육과정상 일본어로 공부를 하고 일본 교육과정에 준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2반, 3반 이게 K반입니다. 한국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에서부터 한국의 교육부에서부터 교과서를 제공을 받고 한국의 교육
한국의 개종교육에 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 들어오시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2015 개종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2009 개종교육과정에서 나온 교과서하고는 2년 전에 나온 교과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증등부 교육과정 35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본 교육과정 제2반, 1반, 2반, 3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일본어 수준별로 분반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2반하고 K반하고 같이 묶어서 영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2반 학생, K반 학생 120명이 4개 클래스로 나눠지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일본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일본에서 나오는 교과서,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쓰고 일반 학생들은 배우고 2반, 3반 학생들은 한국에서부터 제공받고 있는 교과서를 쓰면서 한국어로 배웁니다. 그래서 같이 영어처럼 묶어가지고 수학을 배우지 않고 따로따로 배웁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반 학생들한테는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인들한테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K반 학생들은 K반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만 이제 제2반, K반 합쳐가지고 나눠지고 있는 클래스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제2반 학생들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K반 학생들은 말 그대로 국어를 배우는 거죠. 한국 교육과정의 준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은 일주일에 8시간 있습니다. 8시간 있는데 그 4시간은 이제 원어민들 가르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르칩니다. 스피킹 앤 라이팅이죠. 그리고 4시간은 한국인 교사가 글라마라든가 아니면 쓰는 방법 보조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티칭이라고 하죠. 고등부의 교육과정은 36시간입니다. 1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8교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 5일이 있는데 다 7교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5, 35가 나오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요일만 8교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많고 36시간입니다. 고등부에서는 지금 이거는 2009 개종 교육과정에 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문과하고 이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지금 2019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자세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과, 문과 일단 특수화된 이제 이과에 관한 공부를 하고 문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고등부 지금 2학년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5 개종 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심으로 2018학년도부터 옮기게 됩니다. 분반수업 자세한 내용들입니다만 교육활동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육활동 설명할 때 자세하게 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부터 제공받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임원전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임원전 교육을 6년간 받은 애들이 중학교에 와가지고도 부족함 없이 더 이어갈 수 있게끔 옥스퍼드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이제 원어지역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쓰는 교과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본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본 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교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은 일본 학교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 좀 어려운 영어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반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하게는 교육활동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K반 제가 선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언어에 관한 장문대회라든가 논술 그리고 독후감대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트리니까 세계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활동 속에 스며들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국제소양교육, 국제교류를 말씀드립니다. 교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오야마라든가 아니면 한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자주 무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거나 니깐, 고리, 오마츠리라고 항상 9월달에 있는 것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봉사가 나갑니다. 많은 국제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사의 이제를 양성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이제 명사분들 초청을 하고 멘토 멘티 지역의 명사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수시로 만들고 창작 활동 속에 놓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저희 이제 자랑권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부카츠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 비슷한 건데요. 한국에는 그런 일본의 부카츠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모여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문무양도라고 하죠. 운동도 하면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질서를 배우고 매너를 배우고 일본은 부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학교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많이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지금 부서가 35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서가 지금 아마 배부를 해드렸던 책자에도 동아리 부서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모든 날들의 방과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실을 쓰거나 다른 데로 나가서 실시하거나 굉장히 이제 활동 담당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이 된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오선미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제 과학 동아리, 이제 로봇 콘텐츠에 때 나와서 시상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음악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이 무용부가 호주시마에서 교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유럽 동아리에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 유럽 동아리의 모습, 그리고 이제 피아노라든가 기계 만드는 것들, 학생들의 다들 다양한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학여행입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들의 모습이라든가 이제 북계도의 크라크 박사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학생들 즐겁게 교육과정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 그리고 농구부가 저희 지금 일본에서 보면 부활동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활동들은 중학교 체육연맹이라든가 고등학교 체육연맹, 그 연맹체에 가맹을 해야만 토너먼트를 나갈 수가 있고 대회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농구부만 중학교 체육연맹, 고등학교 체육연맹에 가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대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고등학교, 일본인 중학교하고 같이 시합을 하면서 저희 학교는 이제 신체 조건이 좋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3회전, 4회전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꼭 농구부로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단계획 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드렸던 자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입시 설명회가 빠르죠? 12월 달에 시험인데요. 좀 먼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초등학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입학을 하고 3월 15일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입니다. 고등부는 2월달에 졸업입니다. 2월달에 졸업을 하고 한국대학교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학금 목록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장학금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단하게 목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드렸던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은 정말 저희가 아무래도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로 가는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또 가고 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로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인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의 진학 상황, 지금 성과가 아마 배우드렸던 책자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는 있는데 한국대학교도 치고 일본 대학교도 시험을 같이 병행하면서 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유형이 일본 대학교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일본 대학교를 갈 때 일반 입시도 물론 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가를 받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들이랑 같이 치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부터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많습니다. 2년, 3년. 그런 아이들한테는 일본 대학교에서 유학생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본어로도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에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저희 학교 상황 속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유학생들이랑 저희 학교 학생들이 경쟁을 했을 때 굉장히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일본어를 잘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자격으로 대학교에, 일본대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민족 정체성 교육, 이게 토대죠. 아이덴티티죠. 저희 한국인으로서 그 토대 위에 도구 활용으로서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정보화 능력이라든가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를 확실하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잡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에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든가 아니면 발표대회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 이런 상황에 대한 사진입니다. 인성지도도 중요하죠. 인성지도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일본 학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국의 좋은 점들, 일본의 좋은 점들을 같이 저희가 융합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역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어가 미숙하시거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본어가 미숙하시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무료 보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기초, 일본어 기초. 네, 격주마, 이 2주씩, 이제 격주식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신청하시면 한국어 기초 보습, 아니면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 일본어가 부족하다, 한국어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담임선생님 통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외 수상 경력입니다. 실적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배부드렸던 책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OU라고 해가지고 3호 협력 체계가 지금 체결된 상황입니다만은 가장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사범대학교랑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같이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교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료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저희 학교 지금 진료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상당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에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100명도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100명이 이렇게 많은 대학교에 시험을 치르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작은 학교지만 정말 대단한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일본 대학교입니다. 일본 대학교는 아무래도 와세다 대학교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많죠. 계속 두 자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작년까지 10명 정도. 일본 대학교를 치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제1반을 중심으로 해도 30년 내지 40명입니다. 그 40명석에 10명이 와세다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본 내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물론 유학생 자격을 활용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자랑거리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특화된 교육을 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더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학교를 가지기도 하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에 이제 주요 특징으로서는 이제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그리고 평가 기록 이게 일체화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잘 해주고 그 기록이 진료라든가 평가에 직결될 수 있게 학교에서 허술함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 오시고 그런 설계도를 지금 짜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부모님들한테 좋은 성과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교육관련 설명회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요강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배분을 해드렸던 모집요강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2019학년도 동경한국학교 중등부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등부는 2019학년도 모집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는 11월달에 모집요강이 나오는 예정이기 때문에 2월달에 시험이 있어서 아직 작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학부 인원수 중등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40명씩입니다. 한 학급, 제2반 한 학급밖에 없습니다. K반은 한 학급, 그래서 두 학급이죠. 그래서 120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제2반에서는 물론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학교의 입학 과정에서 원서를 쓰실 때 1지망, 2지망이 있습니다. 제2반 1지망 것은 학생하고 K반 1지망으로 쓴 학생들은 제2반 1지망으로 된 학생의 점수가 K반 1지망으로 한 학생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1지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KJ라고 하는 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부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등부는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제2반, K반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1지망, 2지망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반영되기가 쉬운데요. 근데 중등부 같은 경우는 1지망을 J로 하는지 K로 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1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원터점수 시기가 작년도 죄송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책자에 나와 있죠. 자세하게 중등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중등부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가 10일간 저희가 오프 접수를 받겠습니다. 접수처는 서무실인데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험료하고 같이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10일간입니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3시 반까지밖에 서무실이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넘지 않게 이 기간 외에는 절대 안 받습니다. 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 지금 뒤에 모집요강이랑 같이 나누었던 이 지금 책자에는 원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홈페이지에서부터 소정 양식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직접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꼭 작성해 주시고 21일간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서는 국적 표시가 있는 한국 국적이면 재료카드가 있을 수 있죠. 가족 체류라든가. 저희 학교에서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만 응시를 받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유학생 비자를 발급을 해주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의 전화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중등부, 고등부 다 포함해서 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체류 비자 아니면 일본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교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도 제출서를 반드시 갖추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일시는 12월 7일입니다. 7일 금요일 8시 45분부터 11시 35분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OMR 카드라고 해서 검정색 폰트로 칠하면서 받는 카드식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책상을 나열해가지고 120명 뽑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왔습니다. 155명이니까. 그래서 120명이 붙었습니다. 단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이라고 하는 것도 취소해지는 거죠. 나중에 또 자세하게 예상 질문, 여태까지 저희가 입시 설명을 하면서 받아왔던 질문들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입학 추석으로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다른 학교들을 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수능 절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1차에서 만약에 이제 여태까지는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입학을 포기하거나 등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원이 이제 미달이 되는 경우는 2차 입시랍니다. 2차 입시를 보시면
2월 25일부터 2월 26일 이렇게 원서를 접수해 주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2차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늦은 그런 시기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2차 입시까지 3월 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입니다. 이렇게 2차 입시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유의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입시 설명이 오늘입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제출받은 서류는 이제 반환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입학 선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다시 고지하겠습니다. 모집요강에서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휴학을 한다, 유예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원 외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 아이를 복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원이 119명이 되겠죠. 그 아이를 복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홈페이지에다 고지를 하겠습니다. 이거 일본어로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는 1학급, 2학급, 3학급 120명 이렇게 지망에 대해서 잘 써주셔야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일본 학교 같은 경우는 조사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말하면 락슈시도요라고 하는 게 조사서도 거기까지 준하는 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에도 약식이 있습니다. 혹시 조사서라든가 락슈시도요로 나오는 일본 초등학교, 소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조사서를 다운받으시고 가져가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조사서 나와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부 넘어가겠습니다. 고등부는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2018학년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2018학년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약식은 이제 J반하고 K반하고 차이는 정원이 없다는 겁니다. J반은 기본적으로 학급수는 1학급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2학급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서입니다. 지금 J반 학급은 1반, 2반이 J반인데요. 50명 있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한 반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두 반으로 나눠서 25, 25 이렇게 1반, 2반, J반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K반도 마찬가지입니다. 3반, 4반까지 4학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탄력적으로 고등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J반이 많아지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중학교하고의 차이는 중학교처럼 학급 정원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탄력적으로 J반을 희망하는 학생들, K반을 희망하는 학생들, 합격자 이걸 감안해가지고 학급을 조직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검정 시험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입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저희는 응시 자격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원서 겨루 접수 시기가 예년 1월달입니다. 또 놓치지 마시고 1월달 초에 학교에 고지가 뜹니다. 똑같이 중등부랑 똑같이 원서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시거나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서는 똑같습니다. 재료카드 4번이라든가 여권 4번 그리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시험 일시는 2월 13일, 작년에는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2월 10일 좀 넘어서 실시가 되고요. 한국어, 일본어, 또 한국어, 일본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영어 세 과목입니다. 중등부는 한국어 혹은 일본어하고 수학, 산수지역 이거밖에 없습니다. 중등부에서부터 고등부 올라가는 시험에서는 영어가 추가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면접을 또 보겠습니다. 외부생에 해당돼서 외부생분들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필기 시험이 끝난 후에 보겠습니다. 동교 졸업생들은 제외입니다. 시험은 장소는 중고등부 바로 여기 사춘 강당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2019학년도 모집요강 우측 공고라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옆 페이지는 다시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당일날 보시면 이제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말 카드라고 하는
이제 광학펜으로 사인을 하면 한국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종이가 아니고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코드번호 쓰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 초등학교부터 오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교육을 사전에 한 20분 정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교시 9시 20분부터 국어 1번호, 국어 혹은 1번호죠. 그리고 2교시는 수학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 면접까지 끝나면 12시 20분 정도까지는 끝납니다. 오전에 다 끝납니다. 체육교육자 전형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선수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 의사가 있고 한국, 일본 또는 제3국에서 전국대 7위 이내에 들어가시는 그런 종목에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체육교육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뽑겠습니다. 내년까지 한 명 더 넣습니다. 혹시 있으시나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7위입니다. 7위. 이건 뭐 동네가 아닙니다. 전국대 1위입니다. 입시 강경입니다. 이렇게 입시를 한꺼번에 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고등부 입시입니다. 고등부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작년에 원서 접수만 한 학생들은 150명 정도 역시. 근데 당일날 온 학생들은 140명 정도. 이렇게 20명 정도는 떨어지는 거죠. 전형도 이제 입학 수속금 입학을 하시게 될 때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입학금이랑 수업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는 이제 수업료만 나눠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주 있는 질문, 이제부터 이제 자주 있는 질문 말씀드릴게요. 너무 작죠? 글씨가. 네. 첫 번째가 기출문제 공개가 언제인지 자주 옵니다. 이거는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안 찍으셔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이제 홈페이지에 입시 관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입시 관련이라고 하는 웹 항목에 홈페이지 입시 관련에다가 탑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입시 일주일 전이죠. 입시 당일날. 입시 당일날까지는 공개를 하고요.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은 못 하시겠지만 사진으로 나오니까 참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다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렇게 공부하세요 오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문제, 응용문제, 발달문제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 양을 이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여기 지금 말씀드렸죠.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있으십니다. 시험이 끝나고 떨어지셨는데 왜 시험 범위를 공개 안 하냐, 위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시입니다, 입시. 이거 일본어로 응시해도 K만으로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어 혹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이 표준 편차라든가 난이도라고 하는 평균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